용돈 생각 없이 그냥 받다가는 상속세만 왕창 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부모님께서 매달 또는 가끔 주는 용돈, 이 용돈도 세금으로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주시고는 하죠. 적은 금액이라면 현금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계좌이체로 많이들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용돈, 과연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용돈과 증여의 차이,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세금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는 현명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허용하는 용돈이라는 건 없죠. 단순히 현금 증여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계신다면 이 또한 현금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적은 금액들도 10년간 쌓이면 수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져서 상속세율 구간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통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받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생활비로 다 사용되거나 교육비로 소비되어 없어지는 돈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 생활비로 받았던 돈이라도 저축이나 투자, 재산 취득에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요. 이 또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받은 돈을 예적금에 투자를 하시거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해서 재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재산으로 축적을 했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서 걸리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재산 축적을 돕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활비로 볼 수 없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자녀에게 주는 정기적인 현금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가정도 꾸렸으며 정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주는 현금이 되겠죠. 피부양자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피부양자는 소득이 적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부양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보통 학생이나 장애인, 노인이 아닌 이상 소득이 충분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에게 용돈을 계속 주고 있다면 이 금액도 역시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증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사례 중에 하나죠.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여 본인의 생활비는 절약을 하고요. 대신에 자녀가 받는 급여는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증여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례입니다. 이 또한 역시 피부양자로 볼 수 없는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은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 폭탄은 어떻게 터질까요? 이러한 용돈이나 생활비 증여가 적발되는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와 상속세 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자녀가 부동산 등 재산을 형성하는 때에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조사 대상 기관이 되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전부 열람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다 보니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 증여 부분을 파악을 하게 되죠. 상속세 조사의 경우에도 망인의 10년간 계좌 내역을 열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비 지원 내역을 알 수 있는데요. 용돈이나 생활비 증여가 적발이 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에 상속재산의 가산까지 되다 보니까 증여받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돈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나이가 꽤나 있음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시 적요란에 생활비라는 메모를 기재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만약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무작정 받지 마시고 차용증을 통해 자금을 빌렸다 갚는 형태로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 방어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의 현금 흐름은 항상 증여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자금의 성격과 기록 내역이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증여세 리스크는 없는지 체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고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